그다음 무슨 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미치겠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의 세부지킴이 오션플레이어 이종문 강사입니다. 오플 막둥이 오션플레이어 박민수 강사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유튜브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 SMB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총 3부작으로 준비를 했고 첫 번째는 이 SMB란 무엇인가, 왜 사용을 하는가,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 크기, 이런 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SMB를 사용하실 때 항상 연결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이런 스푼 또는 릴, 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정리법도 같이 얘기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장비들을 잘 조합해서 실제 수중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응용해서 사용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영상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SMB란 무엇인가? 자, SMB는요, 이 Surface Marker V의 약자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수면에서 부풀릴 수 있는 튜브를 얘기를 합니다. 간혹가다 DSMB라고도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DSMB는 이 SMB에 속해져 있는 부분이고, DSMB는 수중에서 다이버가 출수 직전에 의도해서 디플로이를 하는 이런 SMB 보고 DSMB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이 SMB라는 거는 저희가 조류 다이빙 할 때 계속 끌고 가는 부위나 아니면 다이빙 시에 수중에 설치해서 고정시키는 부위, 모든 걸 총칭해서 SMB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SMB라고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이버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상당히 상향 평준화 돼 있으세요. 좋은 트레이닝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SMB를 챙겨갖고 오시는 걸 보면 새거인 SMB들을 실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면 실제 바다에서 다이빙 중에 SMB를 쏴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다이빙 하실 때 가이드가 제공되면 보통 이런 줄 엉킴이나 수면 캡틴, 기다리고 있는 캡틴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팀원 중 한 명 또는 가이드가 SMB를 전개하게끔 되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가이드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이드분들이 틀림없이 기회를 주실 거고, 그리고 수영장 연습 시에도 이렇게 SMB 전개하시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더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팀원과 이탈이 되거나 가이드분과 헤어짐이 있어도 여러분들 출수하시는 머리 위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트가 많이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SMB 없이 수면으로 출수하시는 거는 삼가해 주시고, 가이드분들이 SMB를 쏘셔도 그 주변에서 같이 가이드 리드하에 SMB 바로 밑에서 출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 원장님, SMB는 언제 사용하나요? 저는 펀다이빙 가이드를 나가서 이제 조류 다이빙 할 때 보트를 부르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수면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더 부풀려서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SMB의 주된 목적은 저희가 타고 온 보트를 조금 더 빨리 불러서 수면에서의 오랜 기다림을 좀 예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랑 상관없는 보트들의 접근을 막아서 저희가 출수 시에 안전하게 다이빙을 마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응용을 해서 보트에 저희가 있을 때 수면에서 혹시 요 구조자들이 발생이 됐다 그럼 저희가 물에 뛰어들 필요 없이 이런 SMB를 부풀려서 건네주면 튜브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응용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에서 저희가 SMB를 사용하게 되면 이 가이드 라인이 이렇게 생기죠. 그럼 저희가 또 새로운 시각적 참고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혹시 팀 다이빙을 하시거나 이렇게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인데, 이런 시각적인 참고물을 한 명이 고정을 시키고 여러 명이 포메이션을 잡아서 이렇게 흐트러짐이나 아니면 팀 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 SMB를 사용을 하면
간혹가다 약간의 음성 부력으로 이 라인에 매달려 계시거나 아니면 상승하실 때 부력 이탈을 조금 피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약간 이 줄의 텐션이 빵빵해질 때까지 이걸 세게 감으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항상 적절한 부력 조절을 하셔서 이 SMB도 여러분들의 부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테크닉을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임쌤, 네. 그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네. SMB를 2개 띄우면은 신호용으로 사용한다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다양한 색상 조합으로도 신호를 할 수 있는데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저희가 노란 색깔 SMB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옐로우 컬러죠?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이 노란색은 쏘면 안 된다, 사도 안 된다, 비상용이기 때문에 뭐 쏘면 경비정 같은 거 막 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이 노란 색깔과 빨간색 구분해 놓은 이유는 저희가 수면과 이 수중에서의 의사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문제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빨간 색깔 SMB 싱글로 디플로이를 하고, 제가 수면에 요청을 해야 된다, 뭔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빨간 색깔 하나랑 노란 색깔 하나를 한 라인에 같이 쏩니다. 그러면 항상 그 밑에는 웹노트가 걸려 있어서 웹노트에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수면 캡틴에 전달할 수 있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SMB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SMB 형태는 크게는 2가지, 그리고 세분화하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폐쇄형, 두 번째는 개방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 반폐쇄형. 먼저 이 폐쇄형은요, 말 그대로 저희가 주입된 기체가 이 배출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주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OPB, 오버 프레셔 릴리프 밸브라고 하죠. 또는 덤프 밸브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배출구를 저희가 작동을 시켜야지만 팽창된 기체를 배출시킬 수가 있어요. 이 주입구는 옵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BCD 이 순놈 잭이랑 커넥터랑 같이 생겼죠. 저희 인플레이트 호스로 기체를 주입할 수도 있고, 오랄 레귤레이터를 띄고 2호로도 기체를 주입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두 번째 개방형은요, 이 SMB의 하단이 이렇게 완전 열려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 기체를 주입할 때 저희가 내뿜는 버블 또는 저희의 백업 레귤레이터를 강제적으로 프리플로우를 시켜서 기체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출은 이 OPB 밸브를 이용해서 배출을 시켜요. 그리고 지금 만나실 수 있는 이런 개방형 SMB는 여기 이런 띠가 보이시죠? 이런 띠가 이렇게 물막이 댐이에요. 이게 어떤 용도냐면, 위에 기체가 위쪽 백의 기체가 팽창되면 이 밑쪽이 이렇게 오므라져요. 그러니까 수면에서 혹시 저희가 라인 텐션을 잘 주지 못했더라도 이렇게 약간 엎드려져도 주입된 기체가 잘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판단을 하셔서 구매를 하신다면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반폐쇄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섞어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런 번지가 아니고 벨크로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보시면, 일단 여기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여기 잘 보시면 이 안에 이런 램들이 상당히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쪽은 이렇게 점점 좁아지고, 이런 램들이 위에가 팽창되면 밑쪽이 또 타이트하게 조여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랄로도 부풀릴 수가 있고, LPI로도 부풀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귀엽게 생긴 덤프 밸브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임쌤, 네. 제가 앞으로 테크니컬도 하고 싶고 네. 교육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네. SMB를 하나 더 구매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어떤 거를 추천하십니까? 지금 우리 민쌤이 제가 형태 얘기를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형태는 사실
제가 가르쳐드리는 티칭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형태보다는 이 다이버가 다이빙하는 환경이나 다이빙하는 형태에 맞춰서 이 SMB의 크기, 뭐 길이죠. 두꺼울 필요가 없으니까 SMB는 이런 길이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잔잔한 지역에서 다이빙을 하실 때 굳이 큰 SMB를 준비를 하셔서 이런 디플로이도 어렵고 이런 컨트롤링도 어렵고 또는 수면 환경이 상당히 터프한 지역인데 너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작은 SMB를 준비하셔서 이런 보트 캡틴과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 환경과 컨디션에 따라서 SMB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SMB를 저는 지금 네. 1m 폐쇄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려면은 테크니컬도 하고 싶기 때문에 좀 더 긴 한 2m짜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다이빙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막탄 바다와 같은 비교적 좀 잔잔한 열대 바다와 같은 지역에서는 1m짜리 폐쇄형을 추천드리고 한국 동해 바다나 좀 더 파도가 심한 지역에서는 좀 더 긴 SMB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필드에서 다이버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네. 약간 잘못된 이런 잘못 선택된 SMB 사용법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 5m 낮은 수심인데 네. 진짜 엄청 큰 SMB를 사용하셔가지고 네. 아예 세워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도 봤고 네. 또 어떤 분은 좀 미숙해서 이게 수프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네. 그 라인이 엉키기도 한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 SMB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크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SMB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SMB인데 폐쇄형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기냐면 이게 상당히 큰 SMB예요. 많이 부풀리려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또는 100% 부력 실패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조금 부풀리면 이게 수면에 이게 이만큼 나와 있어요. 이만큼 한 뼘. 그럼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에러를 좀 줄이시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너무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지만 절대로 유튜브로 다이빙을 배우시면 안 돼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멋있고 아주 지식과 정보가 많은 강사님들을 잘 만나셔서 노하우도 많이 배우시고 이 지역 환경에 맞는 SMB 사용법을 또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강사님들이 SMB 사용법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다이빙 테크닉이나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강조해서 여러분들을 멋있는 그리고 건강한 다이버로 아마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좀 어색해요. 말주변도 없고 이 앞에 제가 학생들이 있으면은 좀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카메라를 보면서 하니까 조금 더 어렵네요. 잘 이해 좀 해주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시지 주시고요. 그리고 SMB 2편 그리고 3편 재밌게 또 만들어 봐서 건강한 정보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야죠. 인사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아니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입으로 불면 한 3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티가 안 나요. 지금 있을까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케이. 1분 3초. 소세지. 근손실.